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운 계절에도 꽃을 피워주고 화려하게 빛나는 시클라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분갈이도 해보고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시클라멘은 앵초과에 속하는 알뿌리 식물인데요. 적정 온도는 16에서 20도를 가장 좋아하고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. 최저 온도는 7도입니다. 그래서 일교차가 큰 것을 싫어해서 요즘 같은 계절에 베란다에 두고 기르실 경우에 7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밤에 안으로 들이시는 게 좋고요. 습도는 40에서 70%를 좋아합니다. 꽃이 피는 시기는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핍니다. 꽃이 진 자리에는 씨앗이 생기는데요. 되도록이면 씨앗을 따주어서 에너지 낭비를 막는 게 좋지만 또 반대로 계속 따주어도 그 역시 에너지 낭비가 됩니다. 계속 꽃을 올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요. 3월이나 4월부터는 더 이상 꽃대를 자르지 마시고 씨가 여물 수 있도록 시간을 두세요. 그렇게 적당히 씨를 받을 수 있게 두시는 게 좋고요. 또 전체적으로 너무 꽃대를 계속 따내면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꽃을 올리려고 그 힘을 씁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서 자기가 이제 그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꽃대는 적당히 몇 개만 따주시고 3, 4월부터는 꽃대를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20도가 넘어가면은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. 보통 우리나라에 4월부터 5월 사이에 서서히 휴면에 들어갑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꽃을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요.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니까 물을 줄여주셔야 하고요. 햇볕을 피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두시면 됩니다. 그렇게 10월쯤 다시 날씨가 서늘해지면은 새잎이 올라옵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신경 써서 줘야 되겠죠. 그리고 받은 씨앗을 가을에 심으면은 그 다음 해에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분갈이 시기는요, 7월 말부터 8월 초에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. 그럼 분갈이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원종인지 좀 작은 시크라멘입니다. 요 흙은 조금만 털어내고 물에 씻어서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윗흙은 혹시 해충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윗흙은 좀 버려주시고요. 아래 흙 중에서 조금 일부를 덜어서 지금 헌흙을 새흙에 조금 보태주려고 합니다. 10분의 1 정도만 보태줄 겁니다. 거기에는 유익균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10분의 1씩 조금 보태줍니다. 헌흙에는 유익균이 있어서 조금 보태주면은 첫째 분갈이 몸살 없이 잘 자랍니다. 생각처럼 쏙 빠지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조금 흔들흔들해서 닦아주세요. 거의 다 씻었고요. 이 물에다가 그대로 담가서 물올림을 하겠습니다. 배수층에는 난석 중립 위에 펄라이트를 조금 깔았습니다. 저는 헌흙을 한 10분의 1 정도 섞어줬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상토에다 하시는데 저는 상토 대신에 피트모스를 사용했고요. 피트모스와 알갱이 흙의 비율을 6대4 정도 되게 했습니다. 반반씩 하셔도 되지만 6대4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계피가루도 조금 넣어줬습니다. 유박을 한 티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. 뿌리와 직접 닿지 않게 덮어주셔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. 30분에서 2~3시간 물올림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이게 구근이 잘 안 보이지만 구근이 있습니다. 2분의 1 정도 구근이 흙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심어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구근이 썩기 쉽다고 합니다. 잘 보이진 않죠? 하지만 여기 구근이 작은 구근이 보입니다. 구근이 2분의 1 이상 올라올 수 있게 꼭 심어주세요. 그리고 물로 최대한 뿌리를 잘 씻어주셔야지 썩지 않고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다. 흙으로 살짝 채워주고 난 다음에 가운데 좀 구멍을 뚫어서 뿌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살짝 뚫어서 어느 정도 그 뿌리를 넣어준 다음에 그때부터
그 구근이 반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짝 흙을 넣어주시고요. 너무 깊이 묻혔으면 살짝 들어서 빼주시면 됩니다. 반 정도 꼭 나오게 해주세요. 구근이 반 정도 위로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심어주세요. 안 그러면은 물음이 생기기 쉽고 뿌리가 썩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 심었으면은 오늘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. 물 올림을 했으니까 내일 물을 주시는데요. 가장자리 위주로 좀 물을 주세요. 위로다가 영양제를 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맹물을 주세요. 그랬다가 영양제를 주시고 싶을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지난 이후에 영양제를 섞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클라멘은 되도록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지만 때로는 물을 위로 줄 때도 있으니까 저는 난석으로 복토를 해줬습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흙이 가벼워서 떠오를 때 입에 닿는 것을 조금 방지하려고 합니다. 복토를 해서 흙이 말랐는지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좀 파서 확인해 주세요. 그럼 분갈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시크라멘이고 이거는 조금 큰 사이즈의 그 시크라멘인데요. 이것도 분갈이를 했고요. 이렇게 그 다음날 물을 주려고 보니까 이렇게 조금 축축 처져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주는데요. 보통 때도 이렇게 물을 좀 늦게 주면은 이렇게 축축 처질 수가 있습니다. 잎도 좀 축 처지고 또 꽃대도 좀 처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흙이 마른 상태라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때 얼른 물을 주시면 문제없이 그 다음날 다시 탱탱하게 다시 살아납니다. 그리고 물을 줄 때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처음에 물을 주실 때는 저면관수로 주시지 말고 위에서 물을 주세요. 위에서 물을 주고 그래야지 흙과 좀 이 화초의 뿌리가 잘 뜨지 않게 밀착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물을 위로 주시고요. 중간중간에는 저면관수로 되도록이면 주시는데요. 영양제를 주실 때는 조금 위로 한 번씩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을 줄 때가 되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화분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입장이 굉장히 흐들흐들해집니다. 그 보통 때는 빳빳한 느낌이 드는데 그 빳빳한 느낌이 들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. 꽃대도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힘이 없어질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. 다만 흙이 젖어 있는데도 이 꽃대가 늘어지거나 입장이 좀 늘어질 때가 있어요.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밤에만 실내로 들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. 또 가습일 때도 그렇게 줄기나 잎이 당연히 힘이 없고 늘어질 수가 있겠죠. 또 겨울이 깊어지면은 냉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요. 이제 겨울 날씨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면은 점점 이제 물이 밑으로 줄줄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씩 아껴서 주세요. 자칫 그렇게 줄줄 흘러나오게 주면은 냉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니까 날씨 일기예보도 조금 살피셔서 밤에는 안으로 들였다가 낮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 시클라멘은 20도 이상이면은 휴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라고 하니까 실내 온도가 대부분 24도, 25도를 넘기는 집이 많잖아요. 그래서 계속 실내에 두면은 물론 이파리는 남아 있지만 휴면기로 착각을 해서 꽃을 더 이상 피우지 않고 휴면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실내에 두시면 안 되고요. 베란다 온도가 7도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만 밤에 안으로 들여서 냉해를 입지 않을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꽃을 계속 볼 수 있어요. 실내로 옮기실 때 대체로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니까 되도록이면 선선한 창가로 좀 바짝 붙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아이가 아니고 여름에 휴면기가 있는 아이니까요. 꽃을 계속 이렇게 이쁘게 보시려면은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데라핌 등과 같은 수용성 개화 촉진제를 물을 주실 때 한 번씩 그렇게 타주시면은 꽃도 많이 피우고 또 오래 갑니다. 보통 3, 4월부터 8, 9월까지는 영양제를 끊어주시고요.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시면서 그때부터는
일반 종합 영양제나 일반 유기질 영양제를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개화 촉진제를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시크라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씀드렸고요.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내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